그라운드X가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단독 앱으로 출시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최소한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중앙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오디우스가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체 토큰 오디우스를 도난당했습니다. 아루아나 코인을 둘러싼 한글과 컴퓨터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빗썸이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환 이상 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시중은행 여러 군데서 포착됐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거래가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미확인 거래는 3일 만에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9,33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기반의 스타트업 4분의 1 이상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NFT와 디파이가 이 스타트업 분야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단독 앱으로 출시했습니다. 클립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한데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지갑인데요. 쉬운 사용성과 높은 보안성 그리고 광범위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립 앱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고 또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활용한 로그인 등 기존 클립에서 제공됐던 환경을 이 앱에서 동일하게 지원함과 동시에 주소록과 생체 인증, 푸시 알람 등 이런 앱에 특화된 기능도 추가됐는데요. 이용자는 자주 사용하는 주소를 주소록에 저장해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암호화폐나 NFT 전송 시에 주소록을 이용해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이나 생체 인증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클립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급이라면서 급락의 충격을 이어오다가 지난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20%와 50% 급등하기도 했고 강력한 인플레이션까지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투자자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최소한의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크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노웅래 의원도 셀프 상장 그리고 시세 조작뿐 아니라 심지어 대규모 환치기까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혼탁한 시장이 됐다면서 사실상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업계로 이직한 뒤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범죄에 가깝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관 예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방지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탈중앙화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오디우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자체 토큰인 오디우스를 도난당했습니다. 오디우스에서 해킹으로 인해서 오디우스 토큰 1,800만 개를 이전하라는 이런 거버넌스 제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는 6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상당으로 이 중에 108만 달러, 하나로 약 14억 원은 이 해커들이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디우스 최고 경영자는 커뮤니티가 거버넌스 제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시스템 공격을 받아서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유출된 토큰은 오디우스의 커뮤니티 트레저리에서 유출된 것으로 스마트 계약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디우스 측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의 스마트 계약과 또 오디우스 토큰 전송을 빠르게 중지해서 추가 손실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로하나 코인을 둘러싼 한글과 컴퓨터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에서 빗썸이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로하나 코인 투자자 골드유 그룹은 빗썸이 재단과 한컴 측에 자신들의 계좌 정보를 상의도 없이 넘겼고 해당 계좌를 사고 계좌로 묶어서 거래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골드유 측은 해당 손실에 대해 빗썸 측에 별도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빗썸은 골드유 측의 계좌 정보를 작성해서 재단 측에 문의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계좌들이 재단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골드유 측은 그러나 이 계좌에 대한 문의를 계좌 소유자가 아니라 재단 측이 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2조 원 규모의 외환 이상 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포착됐습니다. 대규모 자금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서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 현상 대부분의 은행들이 연루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이 외환 이상 거래 자체 점검을 시행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구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은행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수백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확인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맞먹는 규모로 은행권에서 수조 원대의 외환 이상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송금된 자금 중 상당액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루가 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시중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국내 암호화폐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탓에 환치기 세력들이 차익을 노리고 해외 송금 효과가 발생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저질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9,33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축적한 새로운 비트코인 고래가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미확인 고래는 지난 7월 15일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3일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신비한 지갑은 7월 19일 3억 4,59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5,499개를 구매해서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다음 날인 7월 20일에 지갑에 10억 6천만 달러 상당의 45,499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했는데요. 블록체인 추적업체 비트인포 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고래는 3일째인 7월 21일 1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71,879개의 비트코인을 지갑에 추가했습니다. 이 고래의 정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고 이 고래가 집단인지 개인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멀어지는 동안에 잉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고래가 비트코인 투자에 올인을 하고 있어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계에 전해진 다양한 소식들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리을 디귿입니다. 최근 드래곤플라이 캐피탈과 관련해서 토큰 매각 소식이 전해진 곳이죠. 바로 리도 커뮤니티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리도 파이낸스 커뮤니티가 VC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에 1,000만 리도 토큰을 1,450만 달러에 매각하는 제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약 600명 다오 회원 중에 66%가 반대해서 제안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리도 파이낸스가 2천만 리도를 시장에 매각하도록 제안한 물량은 전체 리도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는 이 중 절반에 해당되는 1,000만 리도를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에 매각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재무 다각화를 위해 제안된 것이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초성입니다. 리을 비읍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과 협회들이 올해 2분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 675.15만 달러 규모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 로비인데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로비와 관련된 지출은 전분기 대비 약 17%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외신은 해당 기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 달러 이상에서 9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로비 지출액 상승세는 주목할 만하다며 시장 붕괴로 몇몇 기업이 채무 불이행 혹은 파산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련 로비 지출 규모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미음, 이응, 히읗, 시옷입니다. 최근 바이낸스 CEO인 장펑자오가 홍콩 파트너인 모던 미디어 CL에 대해 이것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명예훼손 고소입니다. 장펑자오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지난 6월 23일 자신을 크립토 최고 갑부,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올린 것은 물론이고 이 홍콩의 모던 미디어 CL이 자신을 폰지 사기에 비교하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게재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장펑자오는 바이낸스를 스케치, 쓰레기 코인, 카지노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한편 앞서 2020년 바이낸스는 포브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죠. 지금까지 수석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지난 2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4분의 3을 매도했던 테슬라는 84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자세한 차트 분석과 암호화폐 시장 동향 파악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